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어제 갑자기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 탐사와 관련해 정부가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오늘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과 함께 연말부터 실제 시추 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또 이미 한 달 전 노르웨이 업체와 하루 배 사용료만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역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제 발표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언급한 140억 배럴보다 더 많이 묻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키우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으로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 심해 석유와 가스가 쏟아질 걸로 보이는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시추는 이르면 오는 11월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작업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추선을 투입할 노르웨이 유전 개발업체 시드릴과는 이미 한 달 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는 하루 배 사용료만 6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시추선은 약 40일 한국에 머무는데 계약 규모는 총 3,200만 달러, 우리 돈 440억 원 정도입니다. 석유공사는 또 탐사선과 잠수정, 헬기 등 장비와 인력 확보를 위한 입찰에 돌입했습니다. 탐사 시추 성공률 20%를 언급한 정부는 시추 시도 5번 안에 성공할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5번 하기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는 지질 구조 특성이나 성공률이나 그다음에 매장량이나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시추에 성공하더라도 본격 생산까진 10년 이상 남은 만큼 성급한 기대감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추가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합당한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실패 성공을 말하기에는 안 맞는 시기다.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야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탐사해본 지역 아니냐, 성공률 20%는 추정일 뿐이다.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석유가 묻혀있다고 평가한 미국 업체의 고문이 이르면 내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석유공사가 연말부터 시추에 나설 곳은 동해 8광구와 6-1광구입니다. 두 곳을 합친 면적만 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미 두 곳에 대해 물리 탐사를 나선 바 있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를 탐사했고 특히 6-1광구엔 이미 시추공 25개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스전 외엔 상업적으로 개발할 만큼의 매장량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미국 액트지오사 분석을 통해 이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새로운 지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내일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비토르는 JTBC에 석유공사와 함께 한국 국민에게 잘 알리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한국에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중론은 여전합니다. 석유공사 고위직을 지낸 한 관계자는 2021년 6-1광구를 시추했을 때 추정 매장량이 1억 배럴이었다며 불과 몇 년 사이 추정치가 140억 배럴로 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성급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증권사는 탐사 시추 성공 확률은 통상 10% 내외라며 기대와 확신을 갖기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낮춰 잡은 건데 일부 에너지 관련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등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정치권에선 이틀째 석유 논쟁으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고 여당은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안 석유, 가스, 물리 탐사 결과 발표가 지지율 만회 정치쇼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브리핑을 두곤 레임덕의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저는 뭐 석유 심해 시추공 성공 확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지 않습니까? 20%.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을 언급하면서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 눈을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추 확인도 아닌 물리탐사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할 사안입니까? 1976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발표에 판박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주가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이 우려되는 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과도한 비판이라고 반박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확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일단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촘촘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른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감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오늘 주요 국내 언론사는 다 일면 톱으로 뽑았잖아요. 이 관련 뉴스를. 근데 외신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이걸 다룬 외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2천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예 이 기사가 아예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유일하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소위 그 석유 매장 썰로 인해서 6월 3일 한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단신 하나 외에는 이걸 다룬 외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자원 탐사 업체, 이 관련한 탐사를 추진했다는 액트지오라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미국 교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오늘 올라온 글을 보니까 그 본사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빈집이더라라는 예. 글이 올라와 있고 오늘 저도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아예 접속이 안 돼요. 제 감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이거. 그렇군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근거 없는 또 괴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괴담을 이렇게 퍼뜨리면 잠깐만요. 굉장한데요. 이거 관련한 하나는, 외신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한테 첫째 보여주세요. 하나는 그러면 미국,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새로운 저 유전이 발견되면 우리나라 뉴스에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이상하다고 하면 한이 없고, 그다음에 액트지오라는 회사는요. 뭐 저도 뭐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게 워낙 오래된 그 저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제 최근에 가장 큰 규모의 유전,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 시추에 직접 그 물리 탐사에 참여했던 업체이고, 그 얼마까지 지금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대표는 엑슨 모빌에서 계속 그 석유 탐사를 하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중에 굉장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다만 회사의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직원들을 평소에 많이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빈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저 내용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면 네.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사기친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까지 증명이 되지 않는 사실을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글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글이 올라온 거를 제가 직접 봤고, 아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설립자가 큰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제는 뭐 연세도 드시고 그래서 퇴직한 분으로 보여요. 네. 퇴직한 분이고 회사 규모는 대단히 조그만 업체고, 그리고 그 업체가
자원 탐사를 주로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로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 회사에서의 어떤 보고서를 갖고 대통령께서 긴급 브리핑을 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 저는 네. 지금도 매우 의문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국정 브리핑의 갑작스러운 주제여서 여러 가지 설과 주장과 또 사실이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검증을 차차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20초 드릴게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과거에 자원외교를 얼마나 떠들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냥 국익만 다 해치는 일이 되고 말았죠. 에너지와 관련돼서 국민이 한번 세게 속임수를 정부로부터 속임을 당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엑스지오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 탐사를 하는 업체는 아닌 것 같다. 네. 사실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회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매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